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를 이용한 지 어느덧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후 좀 무거운 책을 읽고 싶어서 마침 메인 화면에 떠있던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문학은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읽은 게 다인데요. 유명한 책이라서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톨스토이의 작품이 좀 맑고 밝은 동화 같은 느낌이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냄새납니다. 물론 이 한 권만을 읽고 느낀 거예요. 이 책은 첫 장부터 선술집에서의 마르멜라도프의 독백으로 시작하죠. 술 취한 이 남자가 신세 한탄을 하는데요. 가족이라고는 폐병에 걸린 와이프 카차리나 이바노브나,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세 아이들, 그리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소냐가 있습니다. 모두 다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다 떨어진 걸 기워서 입고요. 그 독백 중에서 마음이 아팠던 게 너무 가난하잖아요. 새엄마인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딸 소냐에게 나가서 몸이라도 팔든 뭐든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죠. 소냐는 그날 밤 거리로 나갔고요. 밤늦게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주곤 이불 속에 들어가서 흐느낍니다. 새엄마는 딸의 곁으로 가서 입을 맞추고요.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죠. 나중에 마르멜라도프가 죽게 되는데 라스콜니코프가 그의 와이프에게 돈을 건넵니다. 이 독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과 주인공들의 심정 같은 게 서술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대화 등을 통해서 드러나요. 대사가 일단 되게 길어요. 중간에 라스콜니코프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도 되게 길어요. 독자들은 편지글, 독백, 대화 속에서 책의 내용을 파악해야 해요. 이게 책을 좀 지루하게도 만들지만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이런 대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라주미힌과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라스콜니코프의 논문에 관해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논문이 뭐에 관한 거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죠. 불완전하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가 정한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범인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완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세의 규범과 법, 질서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완벽하니까. 그들의 생각, 판단, 행동은 모두 용인되고요. 그래야만 세상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나폴레옹을 예로 들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하지만 그는 영웅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자신도 사회 악인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즉 속세의 타락한 목적을 가진 범죄가 아닌 어떤 숭고한 정신을 가진 한 이성적 인간이 그의 머릿속에 이건 아니다 라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범인으로 전락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라스콜니코프는 스스로 살인에 대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노파를 죽이고 난 후 그가 별로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이 그의 사상에 허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게 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리자베타를 죽인 게 실수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요. 고로 그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리자베타는요, 사회 악이 아니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냐가 성경책을 주면서 리자베타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 소설의 매력 중 하나가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제가 좋았던 부분은 그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게 간 이유가 자세하게 적혀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유는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읽으면서 직접 찾아봐야 하는 거고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당신에게 용서를 빌려고 오는 건 아니야.
다만 그것을 알려주러 오겠다는 거지. 이 부분이 저는 그냥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둘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조금씩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둘이 같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 오늘부터 2일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속으로 그 사랑의 감정 같은 게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근데 그 잔상이 저한테는 되게 오래 갔거든요. 며칠 후에 다시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려오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 소냐는 아주 불쌍한 여자아이예요. 제일 싫었던 등장인물이 바로 이 소냐의 새엄마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입니다. 되게 괴팍하고 예의도 없고 의붓달 소냐에게 몸을 팔게 하고요. 남편에게도 좀 친절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 자신의 계급이 이러이러하고 교육을 받은 고상한 여인임을 강조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싸구려 그 자체예요. 소위 말해 진상녀예요. 굉장히 천박하고 성격도 안 좋고 신경질적이고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한 스타일? 마르멜라도프도 그렇게 말하죠. 이 여자 눈이 무섭다고. 제가 이 책을 다 끝내고 나서 에필로그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서 감동을 좀 느꼈는데 철학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감상적으로 되게 변해가지고요. 생각에 잠긴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책의 잔상이 좀 오래 남았고요. 상반되는 두 가지 주제 자체잖아요. 이 두 인물이 라스콜니코프와 소냐. 근데 결국 둘이 함께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책 전체가 되게 어둡거든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옷도 더러운 걸 입고 먹을 것도 없고 술만 마시고 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희한하게 책의 끝부분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걸 진짜 간절한 그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어요. 물론 소설은 생각해봐야 할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소냐의 그 성스러운 선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모든 것을 느껴버린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것에 되게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며칠 후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바니 해서웨이라는 가수의 A Song for You라는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산책로에서. 그 가사가 너무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진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되게 슬픈 감정이 좀 니힐리즘 같은 맥이 빠지는 그런 감정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인다는 게 이 소설이 가진 위대함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둘 다 나이가 젊잖아요. 그 귀향살이를 끝내고 나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삶의 되게 허무적인 면들을 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아름다운 풍경 보고 맛난 거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러다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합니다. 인생이 뭐길래 당시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고달팠던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인간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거기에 참 위대성이 있고요. 사실 배고프면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범인과 비범인의 관점 그리고 소냐의 성스러운 선함 같은 것에 대한 통찰이 어떻게 이 작가에게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특히 소냐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 한낱 가난한 창녀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르멜라도프가 책을 좀 읽어준 걸 제외하면 교육도 못 받았고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거죠. 작가가. 그리고 책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냐의 이 존재가 이 어두운 거의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 조금씩 보태져서 한 줄기 빛으로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의 효과를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극대화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도
소냐 이름만 불러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3월 내 다른 책은 읽은 게 별로 없는데 이 책만 계속해서 조금씩 짬을 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도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히 도니 해서웨이의 노래와 함께 듣는다면 이 책의 감동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게 많은데 달러우트 꿈 백화점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요즘에 핫한 책인데 제 취향에도 맞을지 한번 리뷰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